그래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제로 그러니까 미래 세대를 위해서 사실 도시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잠깐 빌려 쓰는 거고 앞으로 그 세대에 대해서 일종 그대로 물려줘야 되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미래 세대를 위해서 도시 정책이라는 게 어떻게 돼야 될 건가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미래 연구든 뭐 미래 정책이든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하나의 스타팅 라인이 됐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정책이라는 굉장히 구체성을 담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지금의 A라는 정책이 있는데 이 정책이 지금은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30년 후에도 이 정책이 여전히 중요할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지금 한국에서 혹은 뭐 서울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1인 가구라는 사람이 4가구 중에서 한 가구가 1인 가구예요. 그런데 한국의 주택 정책은 1990 거의 2000년 초반까지 4인 가구를 위한 주택 정책에 맞춰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는 이미 빨리 바뀌고 있는데 정책이란 것은 그 변화를 팔로우업해서 그것에 빨리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혼자 사는 사람이나 한둘 사는 사람들이 50%가 넘었거든요. 근데 여전히 주택 정책은 4인 가구를 위한 주택 정책. 그러니까 이런 갭들, 이런 미스매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일종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의 로스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이래서 미래인지적 정책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정책의 미래 영향 분석이라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은 도시가 한국의 이제 도시라고 하는 것들은 일종의 뭐라 그러지 파산 이런 건 없지만 왜냐면 내셔널 수준하고 로컬 수준이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맥락에서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2045 도시 서울 미래 보고서에는 사실은 이제 앞으로 30년 후에 메가시티가 어떤 사회 구조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러한 어떤 도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뭐 공간 구조는 뭐고 사람들은 사실은 사람들이 바뀔 텐데 앞서 여러 선생님께서 이제 기술적인 요소들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경제 사회 문화적 요소가 뭔지 그리고 앞으로 30년 후에 살아갈 어떤 중심 세대 우리가 흔히 제너레이션을 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베이비붐 세대가 그 전에 한국 사회를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계속 이끌어왔던 세대들인데 이들이 리타이어하고 그다음에 고령화되면서 잡이 없어지고 이런 세대와 지금 막 이머징하는 세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많이 대비되는 개념으로 밀레니엄 세대라고 하는데 이들이 앞으로 30년에는 중심 세대가 될 텐데 이들의 어떤 애티튜드나 가치나 이런 것들 어떻게 바뀔 건지 아니면 인구 구성에서 어떤 차이가 날 건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주로 이제 분석을 해서 사실은 미래 사회 구조가 이렇게 될 거다 이런 것들을 일종의 프리딕트 해주는 그런 것들이 일정 부분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뭐 정책 영향 평가에 대한 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미래 사실은 이제 제가 사회학자인데 미래학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아직 아카데믹 섹터에서는 정립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시도 정쌤이 이제 미래학자이긴 하시지만 그 의학을 베이스로 하시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떤 연구를 할 때 어떤 방법론을 동원할 건가에 대해서 아직 하나의 어떤 정형화된 방법은 없고 저희가 많은 시도를 하는 것들이 뭐 트렌드 분석 죄송합니다. 트렌드 분석이라든지 뭐 정책 델파이라든지 시민 참여 서베이라든지 비교 방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아웃풋을 고려하고 있는 거고